성폭행 스캔들을 겪고 있는 탤런트 이진욱 씨. 이진욱 씨를 고소한 고소인의 변호인이 오늘 돌연 변호인을 사임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고소대리인에서 사임하겠다라고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일단 밝혀진 그 내용으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이 됐다. 그 수사 대응 방침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졌다. 네. 그로 인해서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끊임없이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는 그 해당 경찰서에서도 네. 담당 경찰관 분들이 집에 귀가를 일절 안 하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한두 시간씩 잠을 자가면서 수사를 했던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토요일까지도 그렇고요. 네. 아직 성폭행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진우 씨가 그때 왜 지난주 일요일에 무고로 맞고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인을 소환해서 네. 조사를 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지금 그 법률 대리인도 알지 못했던 고소인이 숨겼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고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에 고소 대리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금 추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를 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건 정말 이례적인 일 맞죠? 그 변호사가 사임하는 이유는 뭐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저기 보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그 네. 전까지는 몰랐다 이 말이 뭐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예. 다른 거 다 빼고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A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B가 나타났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 여성이 고소녀가 네. 그 강간의 피해자에서 예. 무고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만 사실관계가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이거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피의자가 됐을 때 네. 이것을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부인을 할 거냐. 형사사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스텝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자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된 건데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속된 말 납작 엎드린다고 표현하죠. 그걸 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고 다툴 거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쓰는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이니까 이걸 설명하는 네.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예. 그로 인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효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 고소인과 고소녀와 대리인이 변호사 간에 다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니 나한테는 애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우리 수사기관한테 자백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부인해야 됩니까? 이견이 생기겠죠? 네. 그럼 충돌이 있겠죠? 네. 의뢰인과 변호사 말싸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나온 건데 네. 그런데 뭐 변호사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뭐 이 의뢰인들이 변호사한테 처음부터 모든 걸 진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겠죠. 중간중간에 또 아닌 얘기들이 튀어나오기도 네. 해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런 경우에 그냥 끝까지 사건을 맞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런데 지금 사건에서는 고소녀 변호인이 사임을 했다는 거죠. 언론에 보도자까지 배포하면서 네. 그럼 본인도 사실 부담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말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아니겠나. 그렇죠. 아마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고소인은 이진욱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고 이진욱 씨는 이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고발을 한 상태에서 양측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더 이상 맡지 못하겠다라고 사임을 했다는 얘기는 이진욱 씨에게 좀 어떤 유리한 정황이 나온 거 아니냐. 말하자면 네. 고소인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다른 정황, 불리한 정황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취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네.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일단 고소인이 불리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정황까지 오늘 제가 캐치를 한 상황이고요. 중간에 또 여가수의 아들이 소개를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중에 이미 그 고소인하고 또 이제 피고소인인 이진욱 씨의 중간에 있는 여가수의 아들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마친 걸로 저는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모든 정황상 봤을 때 고소인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없었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그 성폭행과 관련해서 결론이 안 나온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마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무고와 관련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백기종 팀장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 이진욱 측의 지인이 언론 매체에 대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당시에 이진욱 씨가 메이크업을 지우러 욕실에 들어갔었고 또 이를 A 씨가 손수 얼굴을 닦아줬다. 이 정황으로 보자면은 이제 들어오고 욕실에 들어가서 메이크업을 지우는 것까지 A 씨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죠. 보여지는 인터뷰고요. 그리고 이진욱 씨가 당시에 화장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나오지 않았고 면티와 반바지 차림을 당시에 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헤어지기 전에 다정하게 서로 얘기를 나눴고 또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집안에 새로 장만한 오디오까지 자랑을 했다라고 이진욱 씨 측의 지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들어보면은 고소녀와는 전혀 정반대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소녀는 주장했던 부분들이 지금 참고인 조서라든가 네. 또 이진욱 씨가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1일 날 목요일 날이죠. 거짓말 탐지기 통상적으로 거탐 조사라고 하는데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이진욱 씨가 주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인이 주장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치했고 네.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상당히 진실된 반응이 나온 걸로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는 지금 확인된 건 아직 회신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소위 폴리그래프 조사를 할 때 유선상으로 먼저 보고받는 경우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뒤에 결과가 그렇습니다. 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식 회신은 받지 않았지만 최초의 고소녀가 주장했던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 조서를 통해서 흐려지는 네. 이런 상황이고 이진욱 씨 주장이 상당히 진실된 반응 또 진실된 참고인과의 진술이 일치되는 또 정황과 일치되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고소녀 쪽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사임하게 되는 경우는 네. 이 의뢰인이 그만두시오 하는 수도 있지만 최초의 변호인이 고소녀의 진술, 정확한 진술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어필을 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부분이 네. 사실은 변호인까지 속이는 경우 변호인은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인터뷰는 이제 이진욱 씨의 지인이 이진욱 씨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제 언론에 자세한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을 소개를 한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소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직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네. 말하자면 좀 소개를 좀 해봐 주시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고소인 측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이진욱 씨가 메이크업을 지우러 욕실에 들어갔고 A 씨가 고소인 A 씨가 손수 얼굴을 닦아줬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진욱 씨의 지인이 첫 번째 네. 주장한 바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에 주장을 했었냐면 예. 다짜고짜 문 열고 들어와서 땀이 흠뻑 젖은 차림을 하고서 샤워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샤워하러 들어갔다. 네, 다짜고짜 샤워하러 들어가서 씻고 나왔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진욱 씨 지인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네. 속옷 차림으로 나오지 않았다. 면티하고 반바지 차림이었고 이진욱 씨는 그 소위 말하는 트렁크 팬티 같은 걸 입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여기는 안 써 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보탰습니다. 지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하지만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팬티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예. 민망해서 그 약간 박스티 같은 것을 자신이 입던 걸 본인이 건넸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진욱 씨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네. 헤어지기 전에 성관계를 나누고 다정하게 얘기도 나눴고 침대 위에서 얘기도 나눴고 A 씨는 고소인 같은 경우 자신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여주기도 했었고 네. 오디오 이거 샀다고 자랑도 했었다라고 했었지만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몇 차례 강간을 당했었고 네. 그 위에는 이제 집주인이 살고 있어서 내가 반항을 크게 못했었다. 예. 사온 지 2주밖에 안 됐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나 경찰분도 굉장히 고생스럽게 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정확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온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도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분들이 역조사를 고소인도 혹시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이진욱 씨도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역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지금 고소인의 주장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진욱 씨 주장에서는 받침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정황들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무고와 관련돼서 이렇게 정말 치밀한 조사를 두 차례나 받은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집 안에서 둘만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니까 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정적인 뭔가를 밝혀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경찰이 현재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만 네. 상당히 중요한 고소녀 쪽에 불리한 그런 정황 증거들을 아마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불리한 상황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녀는 계속해서 성폭행 당한 건 맞다라고 예. 주장은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입장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진욱 씨와 고소인 간의 진실 공방,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경찰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사임하게 되는 경우는 네. 이 의뢰인이 그만두시오 하는 수도 있지만 최초의 변호인이 고소녀의 진술, 정확한 진술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어필을 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부분이 네. 사실은 변호인까지 속이는 경우 변호인은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인터뷰는 이제 이진욱 씨의 지인이 이진욱 씨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제 언론에 자세한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을 소개를 한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소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직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네. 말하자면 좀 소개를 좀 해봐 주시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고소인 측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이진욱 씨가 메이크업을 지우러 욕실에 들어갔고 고소인 A씨가 손수 얼굴을 닦아줬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진욱 씨의 지인이 첫 번째 네. 주장한 바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에 주장을 했었냐면 예. 다짜고짜 문 열고 들어와서 땀이 흠뻑 젖은 차림을 하고서 샤워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샤워하러 들어갔다. 네, 다짜고짜 샤워하러 들어가서 씻고 나왔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진욱 씨 지인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네. 속옷 차림으로 나오지 않았다. 면티하고 반바지 차림이었고 이진욱 씨는 그 소위 말하는 트렁크 팬티 같은 걸 입지 않는다라고 네. 여기는 안 써 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보탰습니다. 지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하지만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팬티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예. 민망해서 그 약간 박스티 같은 것을 자신이 입던 걸 본인이 건넸다. 네.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요. 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진욱 씨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네. 헤어지기 전에 성관계를 성폭행 스캔들을 겪고 있는 탤런트 이진욱 씨. 이진욱 씨를 고소한 고소인의 변호인이 오늘 돌연 변호인을 사임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고소대리인에서 사임하겠다라고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일단 밝혀진 그 내용으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이 됐다. 그 수사 대응 방침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졌다. 네. 그로 인해서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예. 사실상 저희는 끊임없이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는 그 해당 경찰서에서도 네. 담당 경찰관 분들이 집에 귀가를 일절 안 하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한두 시간씩 잠을 자가면서 수사를 했던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토요일까지도 그렇고요. 네. 아직 성폭행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진욱 씨가 그때 왜 지난주 일요일에 무고로 맞고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인을 소환해서 네. 조사를 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지금 그 법률 대리인도 알지 못했던 고소인이 숨겼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고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고소 대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금 추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를 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건 네. 정말 이례적인 일 맞죠? 그 변호사가 네. 사임하는 이유는 뭐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저기 보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그 네. 전까지는 몰랐다 이 말이 뭐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예. 다른 거 다 빼고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A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B가 나타났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 여성이 고소녀가 네. 그 강간의 피해자에서 예. 무고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만 사실관계가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이거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내가 피의자가 됐을 때 네. 이것을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부인을 할 거냐. 형사사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처음에 스텝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아예 처음부터 자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된 건데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속된 말 납작 엎드린다고 표현하죠. 그걸 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고 다툴 거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쓰는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이가 이걸 네. 설명하는 네.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예.
그로 인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효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 고소인과 고소녀와 대리인이 변호사 간에 다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니 나한테는 애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우리 수사기관한테 자백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부인해야 됩니까? 이견이 생기겠죠? 네. 그럼 충돌이 있겠죠? 네. 의뢰인과 변호사 말싸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나온 건데 네. 그런데 뭐 변호사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뭐 이 의뢰인들이 변호사한테 처음부터 모든 걸 진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중간중간에 또 아닌 얘기들이 튀어나오기도 네. 해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런 경우에 그냥 끝까지 사건을 맞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런데 지금 사건에서는 고소녀 변호인이 사임을 했다는 거죠. 언론의 보도자까지 배포하면서 네. 그럼 본인도 사실 부담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 지우러 욕실에 들어갔었고 또 이를 A씨가 손수 얼굴을 닦아줬다. 이 정황으로 보자면은 이제 들어오고 욕실에 들어가서 메이크업을 지우는 것까지 A씨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죠. 보여지는 인터뷰고요. 그리고 이진욱 씨가 당시에 화장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나오지 않았고 면티와 반바지 차림을 당시에 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헤어지기 전에 다정하게 서로 얘기를 나눴고 또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집안에 새로 장만한 오디오까지 자랑을 했다라고 이진욱 씨 측의 지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들어보면은 고소녀와는 전혀 정반대의 그렇습니다. 진술이 나오고 최초 있는 거예요. 고소녀는 주장했던 부분들이 지금 참고인 조서라든가 네. 또 이진욱 씨가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1일 날 목요일 날이죠. 거짓말 탐지기 통상적으로 거탐 조사라고 하는데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이진욱 씨가 주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인이 주장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치했고 네.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상당히 진실된 반응이 나온 걸로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는 지금 확인된 건 아직 회신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소위 폴리그래프 조사를 할 때 유선상으로 먼저 보고받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뒤에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식 회신은 받지 않았지만 최초의 고소녀가 주장했던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 조서를 통해서 흐려지는 네. 이런 상황이고 이진욱 씨 주장이 상당히 진실된 반응 또 진실된 참고인과의 진술이 일치되는 또 정황과 일치되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고소녀 쪽이 뭔가 말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아니겠나. 그렇죠. 아마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고소인은 이진욱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고 이진욱 씨는 이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고발을 한 상태에서 양측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더 이상 맡지 못하겠다라고 사임을 했다는 얘기는 이진욱 씨에게 좀 어떤 유리한 정황이 나온 거 아니냐. 말하자면 네. 고소인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다른 정황, 불리한 정황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취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네.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일단 고소인이 불리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정황까지 오늘 제가 캐치를 한 상황이고요. 중간에 또 여가수의 아들이 소개를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중에 이미 그 고소인하고 또 이제 피고소인인 이진욱 씨의 중간에 있는 여가수의 아들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마친 걸로 저는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모든 정황상 봤을 때 고소인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없었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그 성폭행과 관련해서 결론이 안 나온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마친 그 다음 네. 날부터 해서 무고와 관련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백기종 팀장님,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 이진욱 측의 지인이 언론 매체에 대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당시에 이진욱 씨가 메이크업을